네, 이 시간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을 지켜줄 분이죠. 김병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앉아있는 시간 원장님도 좀 많으신가요? 진료 보실 때,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네. 앉아있는 시간 정말 많아요. 네, 진료 시간은 앉아있고 또 수술할 때는 서 있고. 네. 네. 아무래도 앉아 계신 시간 좀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대인들이라면 뭐 누구나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엉덩이, 뭐 골반 통증 아주 흔한 질환이잖아요. 통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이제 이 통증의 원인이 되고 우리가 척추 질환이라든지 골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가 이런 거 좀 많이 반복하면 더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직업군들을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요식업 아. 관련돼서 종사를 하시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서서 일하는 것도 있고 거리를 구부리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 집안에서 우리들의 이제 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우리 그쵸. 어머님들, 예, 집안일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앉았다 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가 무한반복이죠.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주부들도 병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젊은 여성분들도 결혼 후에 출산하고 나면 이제 아이 돌보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맞아요. 요즘은 이제 같이 육아를 많이 하니까 남편분들, 애기 아빠들도 이 토요일에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예. 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이를 돌보다가 아하, 그 정도로 돌보셨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훈장단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 네. 고생들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맞습니다. 현대인의 주병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엉덩이 통증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엉덩이 통증이 왜 오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네. 네.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무릎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팔꿈치 통증, 허리 통증 이런 건 좀 단순합니다. 예, 이유 자체가 네. 그 부위의 이제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무릎은 무릎 안에 연골과 그리고 또 어깨는 힘줄, 허리는 디스크 이게 딱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엉덩이는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꺼워요, 일단. 엉덩이는 얇지가 않기 때문에 층이 여러 개로 되어 있고 또 주요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척추 질환도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되고 네. 그다음에 고관절 질환도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척추와 고관절을 연결짓는 부위도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과적인 질환도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좀 나오는데 네. 앞에 있는 부분들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척추 질환들, 협착증, 허리 디스크, 또 척추 불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척추 질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래쪽 부위들을 보시면은 자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엉덩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척추하고 이 골반하고 골고루 분포해서 엉덩이 통증이 진단도 좀 어렵고 환자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에도 진료과를 어디를 가야 할지 또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엉덩이 통증을 부른다는 공통점, 이제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엉덩이 통증을 올 수도 있지만 또 엉덩이 통증하고 척추 질환하고 또 엄연히 좀 다르다라고도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 질환하고 이제 엉덩이 질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척추 질환하고 고관절 질환은 좀 구별지는 방법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다리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이 네. 흔하게 동반돼요.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이 있고 우리가 이제 ong덩이의 구조가 되게 넓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허리 쪽에 가까운 엉덩이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엉치라고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그 부위가 사실은 천골이거든요. 엉치뼈가 천골인데 천골은 척추뼈입니다. 그런데 척추뼈가 엉덩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천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척추 질환에 속하겠죠. 네. 근데 이제 고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다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좀 있어요. 양반 다리를 한다든지 다리를 꼬거나 할 때 이럴 때 좀 생기고 쪼그리거나 앉을 때 통증도 좀 생겨요. 네. 걸으면서도 척추 질환은 방사통이 좀 주는데 이 고관절 질환은 사타구니라든지 그쪽으로 관절통 같이 약간 양상이 다른 형태가 옵니다. 근데 이게 초기 단계에는 구별이 좀 잘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고 어느 과를 가야 될지도 어려워하시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엉덩이 통증의 원인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근육 쪽이 아니라 오히려 뼈 쪽이 또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왜 그런 건가요? 우선은 이제 엉덩이 통증이 생겼을 때 지금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만일에 이제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힘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이 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그 엉덩이 뼈 중에서도 제가 좌골이라고 하는 네. 그게 왼쪽이 아니고 앉을 좌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 이렇게 의자 아래 손 딱 넣어 보시면 네. 만져지는 뼈가 있을 거예요. 의자에 딱 닿는 부분. 맞습니다. 네네. 네. 그게 안 만져지시면 이제 이 볼륨이 좀 있는 건데 별로 통증을 그 부위에 안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져지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마른 여성들 네. 그러면은 좌골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거기로 우리가 세 가지 질환이 가장 의심되는 건데 네. 그 좌골 주위에도 힘줄과 저맥낭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도 국소적인 통증이 생기고요. 그 주위로 좌골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좌골 신경이 엉덩이를 따라서 다리로 뻗쳐 내려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인데 여기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신경통의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마치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내려가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좌골신경통은 엉덩이 자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허리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을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다른 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그 주변 주위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유사점이 많고 사실상 좌골신경통이나 이상근 증후군은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어려워요,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상근 증후군은 굉장히 유명한 병입니다. 사실상 의사들보다는 환자들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또 이 시청각 자료들,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이게 되게 이름이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고 좌골신경통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의 증상을 보입니다. 네. 이런 질환들은 수술적 치료는 거의 대부분 필요가 없고요. 주사나 생활습관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치료, 운동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시술 등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점도 알아두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엉덩이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 외 이름이 어려운 게 또 하나 있는데 좌골점액낭염. 그렇죠. 이 염증인가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힘줄과 관련된 건데 조금 통증 자체가 약간 명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앉아서 만져지는 자리가 있다고. 네네네.
그 부위에 통증이 되게 명확해서 닿으면 아파합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 우리가 환자를 진찰을 할 때 네.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돌리면서 촉지를 하면은 압통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MRI 검사를 했을 때 심한 경우에는 딱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기는 그냥 주사 한 번이면 끝나요. 네. 그 치료가 의외로 좀 맞습니다. 간단하네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은 네네. 대부분의 경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염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시면서 그거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전혀 네. 이상이 없고요. 네, 아주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단순한 주사 치료. 그렇게 해서도 잘 나을 수 있고 네.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근육량이나 이런 게 남자보다 부족하고 또 반복해서 가사일등이나 이런 걸 쓰시면서 닳다가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구별이 충분히 잘 됩니다. 네. 그리고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병들하고 잘 동반돼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수술이나 시술을 했던 환자들이 좋아지는 게 한 7, 80%딱 생겼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 저는 다리 막 저리고 막 그건 딱 없어졌는데 계속 이만치가 좀 아프다 그러고. 네. 그럴 때 이제 뭐 주사 같은 거 조금만 맞으면 해결이 되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네. 주요 증상이 사라지고 남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 때문에 엉덩이 통증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두 질환도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만 짚어주실까요? 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착증하고 디스크는 이제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데 네. 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는데 통증의 강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병들은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주사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시술 수술을 찾게 되고 MRI 검사도 하는 병이고요. 두 가지 질환은 차이점은 있는데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시간 관계상 네. 일단 협착증은 진단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의사들마다 견해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허리 디스크 중에서도 파열성 디스크, 돌출이 된 디스크들은 의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질환들은 아무래도 진료를 보다 보면은 협착증 쪽이 조금 더 환자가 느끼기에도 부담스럽고 애매하고 치료가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를 또 많이 괴롭히는 게 협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엉덩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뭐 복합적이겠죠. 아무래도 네. 하나의 질환 때문은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엉덩이 질환을 이야기할 때는 환자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MRI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쉽게 네네네. 말해서. 그래서 진료를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거나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해요. 근데 나는 너무 아파요. 그럴 때 제일 답답할 것 제일 같아요. 답답합니다. 예. 네, 그런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질환들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수술 위주로 많이 돌아가게 되고 네. 또 원장님들도 수술 위주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애매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협착증도 좀 있어. 네, 근데 아주 심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골반 질환도 조금 꽤 있고. 있어. 아, 네, 그런 아주 심한 경우 많을 것도 것 아니야. 같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럴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선행 관계가 있어 보이면은 먼저 치료하고 다음 거를 봐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알이 두 개인 달걀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막상 들여다보면 원인이 두 개, 세 개인 경우가 많고 네. 고령일수록 오래된 만성적인 통증일수록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고 이 다양한 치료를 좀 구사하고
관심이 많으신 주치의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다른 질환까지도 좀 꼼꼼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김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어요.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퍼지고 있고 걷기가 좀 힘듭니다 하셨고 침정도 맞아보셨고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는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한 해에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저 얘기는 잠깐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렇지는 않고 70대 남자분께서 최근 치료 이름은 한방 치료만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걷기도 힘들 정도의 통증이면은 조금 다른 병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에 국한되거나 힘줄염 정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석회성 건염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쩔뚝거리게 되기는 하는데 네. 지금은 어떠한 병이든 간에 조금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걷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제가 이제 시청자 상담이잖아요. 예, 제한적인 건데 그냥 지켜보세요라는 말은 절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네네.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밀 검사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꼭 검사 잘 받아보셔서 병의 원인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허리가 뻐근하고 아픕니다. 다리가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주사 치료, 물리치료 받으셨는데도 조금 호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리를 절뚝 계신다는 건 60대 한창이신데 이건 좀 많이 그렇죠.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밀 검사는 필요한 정도의 통증이죠. 네. 절뚝거리면서 걷는 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주사 치료로 좀 도움이 된다면은 지켜볼 수는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반드시 MRI 검사를 바로 시행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통증에서는 조절만 된다면 지켜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일에 의미 있는 주사 치료를 했는데 진통제 맞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신경 치료라든지 아니면 힘줄이나 이런 데 정확한 통증 부위에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척추 질환이 사실은 좀 아주 흔한 질환이기는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법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좀 많이 알고 오시고 정보들도 너무나 많죠. 그럼요. 네. 요즘은 정보의 바다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뭐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고 네. 외래진료실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의 수준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예전하고는 정말 다르고요. 네. 환자분들이 약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치료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숙지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그만큼 또 반대로는 잘못된 정보나 그렇죠. 혹은 좀 뒤섞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 걸 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는 아픈 그 내 통증을 낫게 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이든 관절 질환이든 허리든 엉덩이 통증이든 제일 중요한 건 안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네. 수술의 목적도 시술의 목적도 그쵸. 안 아프게 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내시경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내시경을 척추 질환에 쓰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뭐 익히 알다시피 척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수술이 자동으로 딸려와요. 예. 그러면서 수술은 하면 큰일 난다가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도 따라오죠. 따라옵니다. 예, 맞아요. 의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환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수술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또 결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 무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한때 시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네.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시술로 많은 또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또 요즘은 시술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도 똑같다. 그쵸. 예, 어차피 다시 아프다. 뭐 이런 게 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 시술 모두 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다 보면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낫는 걸 찾게 되고 또 리스크와 위험도와 또 안전성 두 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치료. 아, 정말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선생님들한테 이런 리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배경이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예. 예. 비침습적으로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를 해주는데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시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뭐 흔히들 나오는 단계별 치료의 사진이 보이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비수술, 수술 딱 두 가지로 나눴고 맞아요. 중간에 이제 비수술의 연장선인 시술을 많이 얘기했어요. 풍선 확장술이나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시술이라고도 표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네. 요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병변을 직접 보고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우리가 뭐 크게 절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경피적이라고 해서 피부만 절개해서 병변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수술과도 같지만 또 시술처럼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덜한 그런 치료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수술에 뭐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반길 만한 소식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협착증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협착증이 의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되게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 환우회나 또 저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저한테 얘기하는 내용들 하나가 뭐냐면 어머님이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협착증은 아무래도 병의 메커니즘상 이게 의사들마다 견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치료 방법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선생님은 유압술을 꼭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현미경으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자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내시경을 하자는데 어떤 선생님 단일공 양방향 어떻게 이것도 선택해요? 나뉘어요. 네.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수술 방법을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어떤 분은 3, 4, 4, 5번 두 군데 하자 그러고 아. 어떤 사람은 4, 5번만 하자 그러고 마디가 또 다른 또 달라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데 가족들은 더 힘들어 하시고요. 그렇죠. 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아셔야 될 거 하나는 적은 마디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 네,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괴롭히는 거는 한 개의 신경이 대부분입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 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시경이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봉합을 하고 다시 또 절개를 하고 재수술이죠. 이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선한 의도로 4, 5번 수술하는데 3, 4번도 좀 안 좋잖아요. 같이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환자한테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내시경은 별개예요. 4, 5번은 1cm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하고
3, 4번도 또 따로 구멍을 뚫기 때문에 단일공 내시경은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피부만 절개하니까 봉합 자체도 피부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육과 인대는 그냥 뚫고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벌리고 들어가는 거여서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택적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선택적 감압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시경 기술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거는 내시경 장비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거라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저희가 초기에 쓰던 내시경들은 협착증을 수술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는 이제 옆구리로 들어가는 내시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비들은 드릴이라든지 아니면은 캐리슨 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내시경들은 이게 다 보완이 돼서 황색인대 제거술이나 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디스크 제거술이나 혹은 추간공 확장술이나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변의 가장 단거리로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해서 직접적으로 직접 보면서 병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이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크게 절개하지 않다 보니까 회복 기간도 굉장히 좀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회복이 빨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상처의 크기하고 회복은 또 이게 비례한단 말이에요. 회복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상처가 클수록. 근데 이제 우리가 침습 범위가 이건 적기 때문에 빠른 회복 기간이 짧은 합병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과한 사진에서도 네. 결을 따라서 피부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모릅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점도 예.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취의 방법들도 점점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하반신 마취나 그런 걸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로 하는 호흡 이제 수면 마취로만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바로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어서 연세가 많거나 지병이 있을 때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설명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어떤 비수술 치료,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됐대. 이런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네. 다양한 시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환자들 그런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예냐면은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좀 잘 걷기는 걸을 수 있어요. 네, 걷는데 엉덩이만 난 좀 아파요. 예, 막 그렇게까지 막 주저앉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걷기는 다 걸어요. 근데 항상 엉덩이가 아파서 이거 좀 없애고 싶어요. 근데 가는 병원마다 너무 많이 누르고 있어서 유압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듣거나 큰 수술이죠. 예, 아니면은 시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낫습니까? 그러면은 안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 거죠. 예, 그만큼 심한 거죠. 주사는 맞았는데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주기가. 예, 네. 처음에는 한 6개월인가 1년 이거 다 나은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는 한 2주 정도면 다시 또 아파요. 일주일이면 다시 아파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손이 말하는 기존의 시술 방법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난 이 엉덩이 아픈 것만 좀 낫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압술이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멍만 뚫어서 해결을 해주고 자기 근육과 또 잘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지컬하게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이 상당히 이 척추 내시경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완전 반대의 환자들도 생각보다 좋은 대상이 돼요. 굉장히 나이가 많거나 네. 골다공증이 매우 심해서 유압술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시술로는 안 낫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멍만 뚫어서 누르고 있는 뼈 조각이나 디스크 조각이나 황색 인대나 이런 걸 제거해 주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러한 반대편 선상에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SLD, 단일공, 척추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척추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척추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내일 모레 80대요. 네, 80대시고요. 지금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병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병호 원장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든지 좋으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잘 답해 드릴게요. 제가 한 6개월쯤 전부터 예. 걸을 때 엉덩이가 아파요. 저 근육이. 그러시군요. 예. 저 엉덩이 좀 밑에 쪽이 아파서. 근데 그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 아프다가 또 괜찮다가 또 좀 아프다가 괜찮다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안마사한테 가서 안마를 한 몇 달 받았었어요. 근육도 좀 풀어 주시려고. 예. 예. 그런데 뭐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네네네. 이거는 뭐 낫질 않아요. 할 때는 조금 나은 거 같다가 뭐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가 저 친구가 야구 소프트볼 가지고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라고요. 네네. 예. 좋다고 그래서 그걸 했더니 나아요. 나와서 이제 나았나 보다 했더니 조금씩 내가 또 아프고. 또 다시 아프군요. 저녁마다 이제 요새는 많이 걸어야 된다고 해서 한 30분 정도 산보를 하는데. 네네. 갈 때는 괜찮았다가 올 때는 아플 때도 있고. 그렇군요. 또 갈 때는 아프다가 올 때 되면 또 왕복 이제 하는 거. 올 때 되면 안 아프고. 그러시군요. 네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네, 지금은 이제 증상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가벼운 우리가 말하는 염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육이 이제 뭉치거나 그랬으면 그냥 사실상 두거나 뭐 마사지 하거나 소프트볼로 이제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죠. 그런 걸 해도 좋아지는데 이게 무언가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허리가 되었든 허리의 바깥쪽이 되었든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허리가 아프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신경 뿌리나 바깥쪽을 건들게 되면 이게 허리는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으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면 엉덩이 근육에 경련이 와요. 그게 굉장히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아픈 부위에 딱딱한 석회 같은 게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부은 게 가라앉으면 괜찮았다가 또 부으면 아파요. 네. 그런데요. 네네. 엉덩이 근육이 어디 한 군데가 계속 똑같이 아픈 게 아니고 저 밑에 쪽 근육이 아팠다가 또 중간쯤 아팠다가 또 위에 근육이 아팠다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러면 신경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석회라든지 힘줄염은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딱 환자분들이 짚으세요. 딱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신경을 따라서 지나가는 근육이 그때그때마다 경련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흔한 질환은 연세가 있으셔서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안쪽 문제인지 바깥쪽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사라든지 이런 걸 나와보면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잠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맞고 쭉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치료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일에 그런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하고 허리에 병이 분명한 게 발견됐는데 안 나으면 오늘 방송에서 보셨던 내시경이나 그런 거를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당장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어르신의 병력을 보았을 때는 초기 단계의 주사요법과 이런 걸 조금 해보시고 결정해봐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아직 치료는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문자 사연이 상당히 심하게 오네요. 예, 통증도 양상이 심하고 아마 전화하기도 힘드셔서 그런가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검사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이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건 디스크예요. 예, 나이가 70세여도 디스크는 파열될 수 있기 때문이고 네. 그렇게 갑자기 파열이 돼가지고 박히게 되면은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와 똑같죠. 협착증입니다. 뭐 빈도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세가 이제 70세이면은 두 가지 질환을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디스크 때문에 좁아지나 관절이 두꺼워져서 좁아지나 협착은 협착이기 때문이고요. 악화를 시킨 것은 그런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를 좀 보실게요. 연세가 좀 상대적으로 있으시죠? 네, 79세. 네, 80세인데 요즘은 뭐 내시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령의 환자들이 대부분 많이 치료하세요. 네, 그래서 좀 94세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령이었고 94세요. 네, 네. 90대도 꽤 있으세요, 요즘. 정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증 때문에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주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술 치료들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채소절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례도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에 속하는데 요즘은 이제 60대는 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노인으로 얘기를 절대 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75세 이상, 그다음 80세 정도 되면 이제 고령으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래도 이제 척추 질환 때문에 여러 병원도 다녀보시고 이야기도 나누셨던 분인데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주요 증상이었어요. 이제 엉덩이 통증이고요. 그다음에 허리하고 다리도 간간히 내려오죠. 근데 가장 아픈 거는 엉덩이 통증이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오셨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효과가 특별히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수술 쪽 치료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시술이나 주사, 약을 뭐 복용하면서 경과를 보는데 효과가 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몇 곳에서 들으면서 이제 너무 아프니까 여기에 대한 통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원하신 경우인데 어떠해서 이렇게 엉덩이 통증이 생겼는지 다음 사진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MRI 사진. 이제 척추하면 MRI가 가장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 차이가 많이 나요. 의사들마다. 네. 예, 디스크를 동반하고 있는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라는 표현도 같이 써주게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그러면 제 병명이 뭐냐, 예, 협착증이냐, 그쵸. 디스크냐, 아니면 전방전이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세 개 다 해당되는 거고요. 크게 의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MR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이 환자의 옆면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등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이제 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굉장히 마른 체형의 환자분이에요. 보시면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협착증 부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네요. 번호로 치면 이제 5번, 4번, 3번인데 3, 4번 정도가 해당이 되죠. 이제 선생님들마다 여기서부터 의견이 달라져요. 협착증은. 이제 어떤 선생님은 자, 요것만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선생님은 자, 여기 아래 5번하고 엉덩이 1번도 좀 튀어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환자가 좀 어렵죠. 그러면 뭐가 그쵸. 좋을지. 단면도를 보았더니 여기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쪽 추간공까지도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튀어나왔기 때문에 양쪽을 다 깎아내주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흔들거리거나 혹은 어긋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압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사를 박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핀 고정술을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감압술로 시도를 해볼 것이냐 아니면 바로 고정술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내시경을 하는 선생님들은 감압술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았을 때 안쪽에 있는 요 신경의 통증이 환자의 통증과 가장 밀접해 보이는 거예요. 네, 바깥곳 추간공 협착증도 있기는 있지만 안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안쪽 것만 감압을 해주게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근육과 인대에 손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흔들림증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터진 디스크만 꺼내줄 수 있고 그쵸. 누르고 있는 뼈만 넓혀서 수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 조직을 보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인
감압술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시경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시경 사진도 좀 볼게요. 들여다봤더니 네. 보시면 이제 터진 예. 디스크가 MRI에서도 보였잖아요. 확실히 들어가서 보았더니 시술 들어가서 수술 중에 보면은 요게 파열된 디스크예요. 예. 요 터진 디스크를 이렇게 견인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디스크 조각을 꺼내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신경이 풀리게 되고 여기 이제 붉은 부분이 보이죠? 신경. 네, 네. 눌려가지고 이게 뻘겋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통증을 많이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 파열된 조각을 꺼내서 해결을 해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치료. 전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치료 전에 주요 원인이 되는 거는 요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MRI상에서 수술 전에 병변이 여러 개 있었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환자의 증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게 이거였고, 그래서 터진 조각을 꺼내주면서 넓혀주고 또 두꺼워진 황색 인대와 협착 부분도 같이 깎아내주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경 구멍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경감하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옆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눌려있던 부분이 보였죠. 이게 이제 깎아서 넓혀주면서 이 부분이 넓어져서 이렇게 검은 부분이 사라지고 앞쪽의 디스크 조각과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의 두꺼운 부분도 같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수술하고 저것도 수술하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의 MRI와 증상을 연결지어서 이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이 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적인 감압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사례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세 남성분의 사례였고 역시 엉덩이가 네, 아프셨네요. 맞습니다. 이분은 양쪽 엉덩이 통증으로 오셨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었어요. 엉덩이 통증이 가장 심했고요. 일을 하다 보면 허리를 좀 펴기가 힘들고 다리까지도 이제 내려오는데 우측 다리 쪽으로도 증상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네. MRI를 보았더니 첫 번째 사례하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뒷부분이 등이고 여기가 이제 좁아진 부위인데 4, 5번이 제일 조금 좁고 3, 4번도 약간 좁죠. 맨 마지막 마디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4, 5번이 양측으로 좀 좁아져 있고 황색 인대가 좀 두꺼워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 마이엘로그램에서도 여기가 좁아진 게 보이죠. 4, 5번도 좁고 3, 4번도 좁아요. 자, 그럼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기겠죠. 4, 5번만 수술할까요? 3, 4번, 4, 5번 두 개 다 해야 될까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환자들이 헷갈리고 선생님들도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학회에서도 이런 의견 차이, 아침 컨퍼런스에도 이런 의견 차이를 나누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절개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다시 또 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한 의도로 4, 5번도 하고 3, 4번도 간단하니까 금방 하자. 네. 라고 되는 건데 이제 선생님들 의견 차이가 이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수술하는 것이 환자한테 예후가 좋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바로 단일공 내시경이라 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 의미 있게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황색 인대예요. 노랗게 보이는 부분. 네. 노래서 황색 인대입니다. 옐로우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핑크 빛깔로 보이는 게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황색 인대고 이 부분이 뼈처럼 자라난 부분이에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게 되니까 자라난 부분이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네. 치료 후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감압을 해서 넓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치료 예후가. 전후도 확실히 넓어져 있는 걸 알 수 네. 있고 단면도상에서도 측면에서도 네.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